자, 함수 배워봤는데도 제대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패키지를 하나 파서 할게요. 패키지를 하나 파서. 자, 우리가 이제 객체 제약 문법을 약자로 줄여가지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시기였는데 OOP라고 불러. OOP.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해서 자바 클래스 OOP 해볼게요. OOP. 자, 그리고 클래스가 아니라 죄송해요. 패키지. 패키지 새로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패키지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줄여서 OOP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A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마음 그대로 저희 이제 요 자바 정복 요 책을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교재를 거의 다 완성해 가는데 교재로 바꿔야 되겠다. 요 책으로 따지면 지금 8장 들어갑니다. 8장. 8장. 8장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자, 레슨 01. 자, 일단 오브젝트 간단히 보고 그다음에 함수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메인 쓰시고 자, 여기다가 만들었어야죠. 자, 일단은 여기다가 OOP가 뭔지 좀 써볼게요. 저도 이제 종종 까먹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맞는데? R 빠졌네였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우리가 객체 지향 문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줄여서 OOP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넣을게요. 쉽게 생각하면 객체 만드는 법이에요. 객체를 정의하는 문법. 자, 우리가 이제 객체는 자료형이라고 불렀죠. 자료형. 이 자료형은 다른 말로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법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그죠?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문법 그 뭐 이론적인 부분은 아까 그 정리해 놓은 문서를 보시고요. 우선 이제 클래스 만드는 법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만드는 법은 내가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죠? 자, 무조건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규칙은 뭐라고 했죠? 자, 우리가 명명법이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이 명명법을 뭐라고 하죠? 자, 파스칼 규칙입니다. 파스칼 규칙. 자, 복습이기도 하고 예습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는 무슨 의미라고 했죠? 다른 클래스에서 뭐 할 수 있는 사용 가능 이런 뜻이야죠. 사용은 import를 얘기합니다. import.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쓰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썼던 게 랜덤이죠. 랜덤. 자, 내가 랜덤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mport를 해야 됩니다. import. import가 가능한 거는 어떤 거?
퍼블릭 클래스만 가능해요. 퍼블릭 클래스만. 그럼 내가 이거를 퍼블릭이 아니게 둘 수도 있고 또는 프라이빗하게 둘 수도 있나요? 뭐 그런 비슷한 문법이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퍼블릭이 아니게 둘 수도 있고 또는 퍼블릭하게 둘 수도 있는 거죠. 랜덤은 자, new 랜덤입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 자, 남의 클래스를 가져왔을 때 이 클래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또는 사용. 이럴 때 이 클래스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lib. 그죠? lib. 라이브러리라 불렀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클래스를 얘기해요. 도구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도 도구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봤던 클래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도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쵸?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레슨 01 오브젝트의 L01 오브젝트는 new L01 오브젝트. 겠죠? 자, 이때 뉴연산자로 만든 이것을 우리가 객체로 부르죠. 쉽게 얘기하면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꼭 같은 타입으로 변수를 세서 참조해야 되나요? 아니, 안 써도 되나요? 같은 타입으로 써서 변수를 참조해야 되겠죠? 이렇게 같은 타입의 변수로 참조해야 됩니다. 변수는 항상 같은 타입의 데이터. 데이터는 기본형일 수도 있고 자료형일 수도 있죠. 자료형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죠. 그냥 객체라고 할게요. 기본형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죠.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랜덤에다가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쵸? 안 됩니다. 랜덤에다 10 이렇게 못하죠. 또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int i는 new random 되나요? 안 되죠. 그쵸? 안 돼요. 이때 왼쪽에 있는 게 변수, 오른쪽에 데이터. 변수가 데이터를 참조하려는데 같은 타입이 아니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타입을 써주고 있어요. 이게 왼쪽 게 타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그다음에 외부 클래스 사용할 때 임포트, 외부 클래스 사용하려면 퍼블릭 클래스, 그다음에 객체 만드는 법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객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클래스 자료형에는 세 가지 요소. 오케이, 필드. 자, int a는 10. 이게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 필드를 다른 말로 전역 변수라고도 불러요. 변수. 같은 말이에요. 전역은 어디에 있는 것? 이 클래스의 맨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전역은 클래스의 맨 바깥쪽.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다 그랬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이랑 같은 것, 퍼블릭에 레슨 01 오브젝트에 소가로 중가로. 자, 생성자입니다. 자, 생성자는 호출되면 누가 반환된다?
누가 반환돼요? 객체가 반환돼요. 객체가 반환.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지나가면서 배웠어요. 생성자는 어떤 용도로 쓴다? 객체 생성 시 누구를 초기화할 때? 필드를 초기화하는 용도라고 했어요. 자, 객체를 초기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초기화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어요. 이때 A는 뭘까요? 자, 밑에서 쓰지. S아웃의 레슨 01 오브젝트.a. 자, 이때 A는 뭘까요? 10이었죠? 10. 자, 우리 생성자의 필드 초기화는 좀 배워볼 건데 좀 이따가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맛보기로. 자, 이렇게 10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생성자를 하나 더 써볼게요. 퍼블릭에 레슨 01 오브젝트에 int a. 자, 생성자가 두 개네요. 자, 생성자가 두 개 있는 거는 컴퓨터한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이름이 같은데 역할이 달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오버로드라고 불러요. 오버로딩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오버를 잘못 썼나? ODA가 아닌? 오케이, 오케이. 오버로딩. 그렇군요. 너 이제 우리가 오버로딩 이렇게 한글로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름이 같은데 다른 기능을 가지려면 보통 지금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요거 뭐가 달라요? 매개 변수가 달라야 돼요. 오버로딩을 하시려면 매개 변수가 달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역할을 갖는 것을 다형성이라 불러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것도 객체지향 문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전달받은 데이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쏙 넣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어, 처음에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었을 때, 자, 100이었으면 좋겠어. 초기 값이. A가 100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필드에 있는, 자, this는 필드 접근자의, 전체의 필드 접근자예요. 자, A를 받아온 A로 쓰겠다. 자, 이때 this는 누구? 나 자신을 얘기하고요. 보통 언제 쓰느냐? 필드를 접근할 때 써요. 물론 필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성자도 접근할 수 있고 메서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생성자. 보통 위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하면 생성자. 나 내가
this 점 하고 함수가 있으면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겠죠. sum 있으면 sum 이렇게. 요거는 함수. 그래서 this로는 나 자신을 접근할 수 있어요. 나 자신. 요건 생성자. 요거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가 지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호출하면 A의 초기 값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내가 객체를 만들 건데, 자, lesson 01, 자, 그냥 변수 새로 쓸까요? lesson 01 오브젝트는 new lesson 01 오브젝트예요. 자, 이번엔 초기 값을 100이면 좋겠어요. 자, 요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죠? 이렇게 자동 완성된 거죠, 이렇게. 자, 이때 A는 몇일까요? 그쵸? 이때는 100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그쵸? 이렇게 10, 100.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바꿔보고, 생성자도 호출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구나. 자료 안에는 필드를 정의할 수 있구나. 생성자도 정의할 수 있구나. 생성자를 정의해서 필드를 바꿀 수 있구나. 요거는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 자,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함수. 자, 여기 와서 자, 이번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자, 4개의 정수를 받아서 4개의 정수의 합을 반환하고 싶어요. 자, 반환. 자, 내가 반환한다 그러면 이게 return이라 그랬어요. return은 자, 내가 여기다 이름을 썼어요. sum이라고. 자, 요 앞에다가 정수를 반환할 거니까 int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야, 너 int를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반환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매니에다가 자, int sum은 0 이렇게 해요. 헷갈리시면 요거를 sum 말고 result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return 0 result 이렇게 해요. return result 그럼 이렇게 빨간 줄이 없어지죠? 자, 이 친구를 실행하면 0이 툭 나오는 거예요. 자, 0이 툭. 한번 볼까요? 0이 툭 나오나? 자, 여기 내려와서 자, int sum은 L 오브젝트 점 sum이에요. 그리고 @out으로 sum을 이렇게 볼게요. 야, 이 시간 이렇게 빠르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자, 0이 이렇게 나오죠? 자,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자, 얘가 4개를 받아서 4개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4개를 받아야 되겠죠? int a를 받을 거예요. int b를 받을 거고 int c를 받을 거고 int d를 받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 불러요. 매개 변수는 a, b, c, d인 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체 합이에요. 그러면 리절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 4개를 받아서 4개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자, 그런데 밑에 오류가 떴을 거예요. 자, 오류. 자, 이 오류 무슨 내용일까요? 그쵸. 매개 변수가 4개면 전달인자도 몇 개? 4개. 그래서 전달인자 타입을 맞춰서 10, 20, 30, 4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90인가요? 자, 실행해보면 100이네요. 30, 60, 100이네요. 죠 100. 짠!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둘 다 100이니까 얘를 11, 22, 33, 44 이렇게 할게요. 짠! 11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도 만들어 보고 객체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함수의 또 기능도 조금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문법 여러 가지를 또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문서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예습하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어제 다 못 푸신 분들 꼭 푸시면 좋겠네요. 자, 고생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